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생존 신고할 겸 마감 현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원 용통에 위치한 24평형대 아파트고 투베이 구조입니다. 한 26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 아주 획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보았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바로 보시죠.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 특징이죠.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 이 거실과 현관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하시는 공사인데 파티션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뭐 신발장도 들어가야 되고 파티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현관 공간이 너무 좀 좁을 것 같아서 이 가구를 이용해서 현관 파티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을 한 통, 그리고 두 통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 이 신발장이 주는 이 좀 무거운 헤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오픈을 해서 유리를 적용했는데, 요즘 패브릭 유리 많이 하시잖아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합 유리라고 표현하라는데, 이 사이에 패브릭 패턴을 또 결정할 수가 있고 고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베이지 톤의 패브릭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무드를 형성시켰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고객님께서 벤치가 필요하셨어요. 근데 또 이 벤치를 또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가구와 가구 사이 유리가 들어가는 쪽에 같은 필름지로 마감한 벤치를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가구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믹스를 해 봤는데,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이 공간을 주면서 두께감 있는 선반을 삽입을 한 거죠.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 현관 분위기를 깨지도 않는 아기자기한 좀 디자인으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배전함이죠. 슬라이딩 식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꺼비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눌러서 열고 닫히는 플랫 타입의 배전함 많이 쓰잖아요. 가구 판재로 간단하게 위아래 레일만 달아서 깔끔해서 저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전신 거울을 이 벤치에 앉았을 때도 딱 보이는 각도로 시공을 해드렸고, 사실 이 전신 거울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입구방으로 들어가는 이 게이트를 대략 한 10cm 정도 줄여서 전신 거울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게이트가 좀 더 컸었습니다. 실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근데 문이 없고 대신 커튼이 있네요. 입구방은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으로 꾸몄는데, 사실 이 문이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호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쉬폰 커튼을 쳐서 열고 닫히는 느낌으로 구성해 보았고,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입구방은 기존에 이제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베란다를 이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뒤에 보이는 붙박이장이죠. 붙박이장을 확장한 부분까지 길게 쭉 배치하였습니다. 수납은 이 장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왜 다 길게 수납장으로 짜지 않았냐, 이 위에 보면 하리가 있어요. 이 하리라는 게 아파트마다 좀 다른데 철거가 좀 불가능한 벽체였어요. 내력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내력벽이 있는데, 이 내력벽이 조금 보기 흉하게 있어서 이거를 장을 짜면서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이 하리 사이즈를 수납이 가능한 와이드로 조금 넓혀서 오픈장 사이즈를 딱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 또 펜던트가 있죠. 이 펜던트도 이 하리 가운데서 쭉 떨어지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수납장, 이제 앞쪽은 파우더룸으로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보시면 뭐 이런 라운드는 목공으로 좀 제작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서랍을 이렇게 좀 만들어 드렸어요. 서랍 열면 안에 좀 콘센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런 디테일은 챙겨 보았고, 이게 뭐 불필요하게 막 수납장만 많이 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수납과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지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쪽에 융 콘센트랑 스위치를 설치해서 펜던트를 좀 껐다 켰다 해줄 수 있는 스위치고,
이제 왼쪽에는 콘센트를 또 마련해놔서 또 여기다가 전자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통거울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고객님께서 이런 조금 죽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공간에 철제 봉을 시공을 해서 자주 입는 옷들은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좀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에 적당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거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 있는 또 이 구간에 딱 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천정에 저희가 목공사를 해놓은 거 보면 라운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기도 작은 방처럼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이 있었어요. 이 내력벽을 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입구방처럼 해놓으면 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저희는 또 보면은 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내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력벽을 활용해서 이 단내림을 라운드로 표현을 해보자 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단내림 공사하면 이 앞쪽에다가 간접장을 많이 넣죠. 근데 저는 이렇게 돌출부가 아닌 마감이 되는 부분에 라인을 따라서 이제 거실부터 화장실 안방 들어가는 이 라인까지 리을자로 좀 간접 조명을 매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매입등을 끄고 간접 조명만 켜도 조도 확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공사는 사실 이 천정을 막 다 뜯고 보수하고 일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조라고 표현을 하죠. 천정이 그냥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사를 통해 천정을 만드는 과정 안에 이런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구성했는데 어차피 천장을 만들면서 진행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 베란다로 나가는 이 통로가 굉장히 좁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우수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이즈로 이렇게 작게 나왔습니다. 유리 또한 불투명 유리로 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투명 유리를 적용해서 좀 시야를 좀 확보를 시켜드렸습니다. 유리 바깥으로 철제 봉 보이죠? 네. 저것도 일반적으로 빨래 건조대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한 철제 봉을 선택해서 베란다도 좀 깔끔하게 최대한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하실 때 거의 기본 옵션처럼 많이 하시는 TV 반매립 뒤에 통통통 울리죠. 목공사를 하면서 이 TV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박스를 만들고 이런 브라켓이나 셋업박스 이런 애들을 뒤에다가 매립하고 TV로 딱 덮어주는 반매립 형태의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랑 인터폰 그리고 온도 조절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제 여기 있었어요. 오른쪽 벽에. 근데 오른쪽 벽에 이 깔끔한 벽에 여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상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현관 파티션을 신발장으로 대체를 했다. 가구로 대체를 했다. 입비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입비판에 인터폰이랑 스위치, 온도 조절까지 다 옮겨드렸어요. 얘네들 배선 작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목공사를 아까 했다고 했죠. 반매립 할 때 전선을 위로 쭉 올려서 또 천장도 제가 목공사 했다고 했죠.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쭉 내린 거예요. 내려서 앞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발장 안에 보실래요? 네. 신발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선반이 쭉 있는데 여기 못 쓰는 공간이죠. 이 못 쓰는 공간이 인터폰이랑 스위치, 온도 조절기, 배선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못 쓰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깔끔하게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저런 공간은 좀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제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주방도 이쪽에 이렇게 창이 있었는데 창을 없애고 또 여기 또 보시죠? 하리, 철거가 안 되는 하리가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하게 푼 것 같아요. 이제 이 베란다로 보시면 여기는 일반 냉장고 하나, 김치 냉장고 하나 총 2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 쪽에 김치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또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에는 이제 상부에는 좀 선반을 쭉 좀 만들어드려서 생필품들을 넣을 수 있게 해드렸고 하부에는 콘센트 보이시죠? 콘센트를 조금 넣어드려서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는 스탠드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장고
위에 이렇게 수납장을 조금 알뜰살뜰하게 짜드려서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시고, 상부에 후드 그리고 무지주 선반 이렇게만 좀 표현을 했고, 하부장은 뭐 여닫이보단 다 서랍장으로 최대한 조금 설계를 해드렸어요. 서랍장 열어보시면 이렇게 큰 서랍이 있고 안에 속서랍이 있어서 수저를 넣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망장, 양념장 필요하시잖아요. 양념장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밑에 대서랍 하나랑 속서랍을 이렇게 좀 낮게 배치해서 여기다 조그마한 양념장, 밑에다가는 큰 양념장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상부장을 없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제 타일을 큰 타일로 1200에 600짜리 타일로 선택을 해봤는데, 타일의 이런 색감과 지금 요 고객님께서 고르신 약간 스모키 올리브 색상의 이 무지주 선반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실장님 옷 색깔이랑 똑같네요. 네.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 하부장을 이 끝까지 빼지 않는 이유가 여기 동선이 좀 좁아요. 이제 이 하부장이 요 라인까지 나오면 드나드는 조금 이 출입구가 좀 좁을 것 같아서 하부장을 좀 줄이고, 그 줄인 공간에 이렇게 좀 무지주 선반을 위아래로 좀 배치를 하면서 뭔가 신경을 쓴 듯 안 쓸 듯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근데 여기는 네. 이 선반 사이를 왜 나눠둔 걸까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디자인을 하면서 고객님께 영감을 좀 받은 부분인데, 이 무지주 선반이 뭔가 끝까지 표현되는 거랑 이렇게 좀 비워놓는 거랑 두 가지 안을 그려봤어요, 제가. 당연히 그냥 무지주 선반이 끝까지 오면 깔끔할 거라 생각했지만, 뭐 시안 작업을 좀 해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여백의 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여백이 미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백의 미다. 네네. 주방 앞쪽으로는 원래 여기가 작은 방이었어요. 아. 네, 작은 방이었는데 이것도 분봉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비내력 벽이었어요. 조적벽으로 돼 있어서 이 벽체를 다 좀 철거를 하고 다이닝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적벽만 털어서 이 다이닝 공간으로 이제 꾸몄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방 하면은 사실 전자레인지, 뭐 밥솥 이런 가전제품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전제품은 이 양쪽에 있는 키 큰 장에다 수납할 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했어요. 플랫 타입으로 열어서 쭉 넣으면 밥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쪽은 또 밀어서 이렇게 열면 아직 없는데 여기는 전자레인지 들어갈 오.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위에는 다 수납장이에요. 선반을 짜놔서 수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가운데는 홈바로 한번 꾸며봤어요. 지금 이제 카메라 찍고 계시는 딱 그 센터에 식탁을 놓을 건데, 이 식탁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홈바를 만들었고, 첫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은 좀 은경을 적용을 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하부에는 이제 가전제품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은경을 하진 않고 그냥 콘센트만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터치로 해서 이제 불도 들어와요. 홈바에 힘을 분위기 있네요. 네, 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여기 서랍으로 좀 제작을 해서 좀 쓰임새 있게 좀 해드렸고, 수납이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아 맞아요. 여기 밑에는 그냥 또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수납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수납장 앞쪽으로 식탁을 배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식탁을 배치하면 또 펜던트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요 집 분위기 자체가 좀 깔끔하니까 천장에 보시면 이게 매립등이에요. 이렇게 조금 멀티 매립등, 그리고 이런 벽등, 좀 주렁주렁하지 않은 깔끔하게. 깔끔한 느낌으로 조명 계획을 한번 세워봤고,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이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갈 수 있게 직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만 딱 만들어드렸고, 나머지 공간은 다 키 큰 장으로 짜서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선반으로 만들어서 세탁용품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분리수거는 이 뒤쪽이에요. 또 요 밑에 뭐 분리수거 통을 좀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높게 설계해드렸고, 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선반으로만 나눠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선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화장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축 아파트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장실 문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화장실 문에다가 포인트를 좀 준 거예요. 마감은 우드 필름지로 마감을 했고, 손잡이는 따로 달지 않고 이렇게 라인만 줘서 손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좀 심플하게. 최대한 문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미닫이 문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스위치가 또 이쪽에 있습니다. 원래 스위치가 이쪽에 있었던 거를 그냥 이쪽으로 옮겨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마감되기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되게 좁다 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딱 세팅이 되고 완성이 돼 보니까 이 좁은 화장실도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좁아 보여요?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기가 더 작아요. 근데 타일 자체를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좀 썼고, 그리고 뭐 이제 불필요한 파티션 이런 것들 최소화했어요. 거울도 보시면 좀 아담하죠. 상부장도 좀 아담하고, 선택했던 집게들도 좀 아기자기한, 최대한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화장실을 연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젠다이만 100각짜리 타일을 좀 사용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이 깔끔한 베이스에 블랙 포인트, 이런 것들은 고객님께서 저한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수전이나 집기들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거는 수건걸이죠? 네, 맞습니다. 저 뒤에는 무슨 용도인가요? 요거는 이거 또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만져서 좀 씻을 수 있는 턱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좀 반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방으로 가보시죠. 안방은 평상형 침대 프레임을 제작해 드렸어요. 이것도 고객분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매트릭스를 작은 걸 2개 놓을 수도 있고 큰 걸 하나 둘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구애받지 않도록 넓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안방에도 수납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수납장만 이렇게 좀 가득 꽉 채우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쪽에는 상부장만 쌌어요. 아래는 오픈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제 계획은 여기다 이렇게 매트리스를 놓으면 매트리스 누웠을 때 협탁으로 쓸 수 있고, 사용 편의를 생각해서 잘 어울리게 한번 가구 구성을 해봤고요. 안방 전체적으로 장과 침대 프레임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동선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방도 슬라이딩 도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열리는데 뭐 이런 반경의 지장이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죽는 공간이죠. 문이 열리면 간섭이 안 받는 선 안에서 철제 봉을 제작을 해드렸어요. 영상은 유익하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공사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 들어간 자재는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 2가지 안내해드리면서 정 실장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생존 신고 완료!